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는데요. 새로운 연구원 하나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박초롱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BS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가 오늘부터 합류를 하게 됐는데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이슈는 2부에서 법조팀장을 아예 초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뉴스 연구소에서는 그 외의 연구 주제들부터 가보죠. 박초롱 기자. 네, 첫 번째 연구 주제인데요.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왕 부장의 이번 방안을 두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서 한중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왕이 부장은 어제 세계에 미국만 있지는 않다라고 짐짓 부인을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죠. 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어떨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그간 큰 관심이었는데 왕 부장은 코로나 확산을 언급을 하면서 당장은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연내 방안은 어렵다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연내 방안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추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연내에는 못 온다고 밝힌 거예요? 어제 이제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마스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지금 한국도 약간 퍼지고 있지만 중국도 살짝 지금 약간 늘고 있습니다. 하하. 한국만큼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까지 오기엔 좀 무리다. 예, 예. 의미로 마스크를 톡톡. 그래요. 그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예, 뭐 어제 그러니까 일정이 외교부 장관 회담한 다음에 외교부 장관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저녁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뭐 만나고 오늘 오전에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만나고 박병수 국회의장 예방하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일정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부장한테 한반도의 전쟁 종식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화답을 했고요. 네. 또 문재인 뭐 민주당과 인사의 만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싱가포르 북미 간의 그 싱가포르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뭐 말씀하셨는 박총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미중 갈등 차원에서 지금 한국 방문한 거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왕 굉장히 부장한테. 돌직구 질문이 들어요. 예.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국 정부한테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했더니 예.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세계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90개 나라는 모두 독자적이면 자주적인 나라이고 여기엔 한중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웃으면서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냐. 약간 날이 좀 서 있죠 지금. 예. 웃는데 약간 뼈가 있네요. 예. 가시가 돋쳤네요. 사실은 미중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바이든 행정부 이제 외교 안보 정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고 하면서 한미일 동맹국과 관계 강화를 이제 앞으로 회복을 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속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좀 서로 이제 좀 간을 보면서 견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서 잘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어제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왕이 부장이 뭐 대놓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날이 서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애둘러 답하고 이런 식이었죠. 뭐 굳이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왕이 부장이 어제 또 지각했어요. 예. 왜 이렇게 지각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10시에 그 외교부 장관 우리 그 강경화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출발을 10시 5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25분에 도착을 해서 미리 늦는다고 얘기는 했다라고 했는데 1년 전에도 1시간 늦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습적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전에 2014년에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30분 정도 지각을 하자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4시 30분부터 30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지각을 강하게 2번이나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로남불이 본인이 늦는 건 괜찮고 남이 늦는 거한테는 뭐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기싸움 같은 게 있거든. 이게 옛날에 푸틴 대통령도 네, 상습적으로 맞아요. 지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상대방을 조금 기를 누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도 왕이 부장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 보여집니다. 왜 늦었다? 공식적으로는 왜 늦었다고 했습니까? 트래픽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교통 그러니까 때문이다. 예, 교통 막혔다. 예. 아, 교통 막히는 거 당연히 감안하고 출발해야죠. 아니 근데 10시에 만나 그런데 10시 5분에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어제 그것도 화제가 됐었고 박철원 기자 추가로 뭐 덧붙일 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언제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사실은 2016년 이후에 그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중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이제 오래 이어온 일이라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동력을 통해서 좀 갈등을 해결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방안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왕이 부장이 코로나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무엇이 완전히 통제된 것인지는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마스크를 톡톡 치긴 했지만 예. 즉 이것 때문에 어렵겠다는 의미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완벽한 뭐 통제요? 이제 무엇이 완전히 통제된 완전히 건지는 통제된 양측이 건지 협의할 수 모르겠- 있다라고 협의할 수 얘기를 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코로나 종결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만은 아니고 양측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서 좀 의학적 아니고 외교적으로 좀 이 네.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네요.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협의 좀 여지가 보고. 좀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 가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주빈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징역 40년형.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못 미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선고된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 단체 조직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또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고 장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요, 선고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덤덤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추가 기소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관심이 좀 쏠리는 상황이네요. 조주빈이 지난 재판에서는 눈물 보이고 그랬는데 어제는 40년형이라는 선고를 듣고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굉장히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재판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요. 뭐 그거 40년형 이외에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하고 1억 604만 원의 추징금, 뭐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25살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40년이면은 65세 정도 되거든요. 다 채우고 나온다면. 다 채우고 만기 네, 출소한다라면 예, 그리고 10년간 뭐 기관 제한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아동하고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40년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 집단으로 박사방을 이제 재판부가 조직으로 본 거죠. 예, 조직으로 본 예,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봤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가 적용이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주빈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뭐 징역 10년, 15년, 뭐 13년, 8년 이런 식으로 다 받았어요. 그 공범들이. 랄로 공범 예. 랄로 천하무게는 징역 15년. 예. 또 제2의 박사방 운영자 태평양 예. 이모 씨는 얼마 받았어요? 징역 10년. 받았군요. 예. 그래요. 뭐 이렇게 공범들도 조주빈에는 못 미치지만 예. 그래도 나름 전보다는 중형의 형이 떨어졌군요. 왜냐하면 예전에 손정우가 세계 최대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가 징역 1년 6개월 받아가지고 엄청 맞아요. 지탄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BBC는 또 그런데 무기징역에는 못 미쳤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낫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관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 한국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던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튼 건데요. 네. 일단은 지금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목소리를 맞춘 만큼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여야가 다 합의했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여기서 좀 엇갈리죠? 네, 그렇죠. 예산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21조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이게 민주당이 2021년도 예산에서 굉장히 중점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50% 이상 삭감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은 본 예산 처리 기한까지 시간이 빠듯하고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만큼 목적 예비비를 증액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거는 예. 지금 누구에게 준다는 건가요? 일단 뭐 피해 선별 지원을 뭐 다 하는 걸로 지금 이번에도 선별 지원? 예, 민주당 측에서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피해가 많은 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 이번에도 뭐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냐를 가지고 또 한 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매번 그랬듯이. 매번 그렇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국민 지급을 하자라고 했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 훨씬 높았거든요. 1차 때처럼.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도 사실은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이제 이 돈인데 너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해서 지금 한국 재정 적자가 945조 정도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1,000조가 몇 번 더 하면 1,000조가 넘어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자 그러면 50조 원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1인당? 예, 1인당,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예, 1인당 100만 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화폐로 소매성 지역 화폐로 주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진짜 파격적이네요. 1인당 100만 원이면.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있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좀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의견 대립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남은 숙제가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뭐 어느 대상에게 뭐 얼마를 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등등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예산안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뭐 100만 원 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게 어제 이제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들의 56% 정도가 이제 네.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을 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 4월에 아무래도 서울, 부산 이제 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린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와중이어서 사실 여야가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그런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좀 재정 건전성 등을 다 논의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 의견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는 지금 박초롱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보궐선거 앞두고선 우리 당만 반대하긴 참 어려워요. A당이 우리만 빠지자 이렇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다 주자는 쪽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별이 낫겠다, 전 국민 지급이 낫겠다. 의견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뉴스 연구해보죠. 잠시 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월 24일부터 18세 이상 500여 명에게 물은 결과라고 이걸 또 고지해야 된다고 우리 PD들이 잘 적어줬네요.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